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CN 시사토크 우산 서상영입니다. 대선 공약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선 공약이 얼마나 실천되느냐에 따라서 지역이 한 단계 도약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정체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울산은 지난 대선 이후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모두 야당이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받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울산 대선 공약 실천단을 구성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사토크 울산에서는 민주당 공약 실천단이 울산 공약 실천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울산 대선 공약 실천단의 심규명 단장과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의 조형재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된 건 말이죠. 예. 대선 공약을 실천하겠다. 예. 이렇게 민주당 울산시당에서 예. 내놓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실제로 잘 될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대선 공약 실천단의 어떻게 해서 구성되는지, 예. 그리고 공약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차례로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규명 단장님, 예. 그 울산 대선 공약 실천단 예. 왜 만들게 됐습니까? 예. 대통령 후보는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공약, 약속을 하곤 하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약속했다고 해서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100% 실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 정부만 보더라도 우리 울산의 산업박물관이나 방구대 안각화의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이런 것들은 전혀 손도 대지 못하고 이게 마쳤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대선 공약들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 주민들의 삶을 한 단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이란 점입니다. 네. 저희는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하고 반드시 이걸 실현해서 울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고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실천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도 짧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 실천단은 더불어민주당 그 울산시당의 조직입니다만은 울산시당의 구성원만으로 이것을 실천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문호를 대폭 개방해서 비당원도 많이 가입해 있고요. 운영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들을 한 10분 정도 모여 있는데 교수분들이나 변호사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대거 참여해서 내실 있는 그런 실천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이 8개 있는데 8개 분과별로 위원들을 공모해서 한 50명 정도가 응모를 했고요. 그 중에서 각 공약별로 2명씩 운영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분과위원회별로 이 공약을 실천해 가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형재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지방에서 이렇게 말이죠. 대선 공약 실천단을 구성한 게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울산 혹시 예. 처음 아닙니까? 예, 제가 기억하는 바로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통 선거가 끝나면 이제 한숨 돌리고 또 그냥 공약은 공약대로 가고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본격적으로 당원만이 아닌 또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실천단을 만들어서 그걸 본격적으로 실행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존의 대통령 공약들이 그냥 특히 임기 말기로 가면 흐지부지되고 그렇죠.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공약 실천단이라는 것도 이제 좀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또 그런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굉장히 좀 하드웨어 중심의 그런 큼직큼직한 그냥
간판만 있고 내용이 별로 없는데 그걸 좀 내용도 제대로 좀 타당성도 보고 또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공론화되는 그런 계기로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장님 예. 말씀 좀 세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울산 대선 공약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심 단장님, 예. 그 공약 중에 말이죠. 예. 그 조선해양 플랜트 연구원을 설립하겠다. 예. 이런 공약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결국 예. 그 울산 조선 경기가 예. 최악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모두 다 시민들이 걱정하고 경기도 참 침체되고 이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공약을 했겠죠? 맞습니다. 예. 대선 기간 동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이 지역 공약, 울산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서 울산을 방문하셔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제1호 공약으로 울산을 위해서 제안한 것이 이 조선해양 플랜트 연구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이었고요. 그만큼 조선 경기가 울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조선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울산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나온 공약이라고 봅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 이제 그 대형 세계적인 컨테이너선이 수주 경쟁에서 밀려서 중국으로 갔다라는 그 언론은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또한 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 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국으로 일치 경쟁에서 밀리는 그런 요인이 됐다고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조선 경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데 이번 공약의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네. 그럼 특히 말이죠. 그 연구원을 만든다는 말이죠. 예. 그 조선 해양 플랜트 연구원이라는 예, 맞습니다. 예, 명칭인데 그저 뭐 연구원 만들어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세부 계획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뭐 국가기관 설립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지난 7월 19일 날 그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올 연말까지 수립해서 그 틀 안에서 이제 그 지역 공약을 지켜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울산 그 대선 공약 추진단에서도 이 국가 균형 발전 전략 안에 울산 공약들이 충분히 녹여내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우선적이라고 봐지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울산 시민들이 여기에 하나의 뜻을 모으고 또 울산시도 함께 해서 울산 전체가 요구를 하고 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해내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울산시도 그렇고 예. 달라고 맞습니다. 보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조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조선 산업을 위해서 연구원을 만든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다. 예, 울산 그 취지에 공감하고요. 예. 그러니까 울산의 조선산업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서의 조선해양 플랜트 연구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좀 더 이게 앞으로의 과제를 지적하자면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현대중공업의 모든 R&D 기능을 경기도 성남으로 이전해서 통합하는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되고 그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경기도 남양으로 옮겨갔던 거에 준하는 굉장히 울산으로서는 충격적인 사실인데 그랬을 때 그럼 울산에 세워지게 되는 국책연구원으로서의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이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이미 그러니까 세계 최대 조선 업체인 현대중공업의 R&D 기능이 통째로 경기도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그럼 그거는 뭐 차세대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이냐 아니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을 도와주는 그런 좀 더 구체적인 연구 개발 지원이냐 이런 것들이 좀 더 분명하게 돼서 이 재정 지원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뭐 앞으로 영역도 해야 되고 그 중앙 부처에 또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뭔가를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방향도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아,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공약이 말이죠. 예. 그 석유화학 단지의 안전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예. 왜 그렇게 이 공약으로 하게 됐나요? 얼마 전에, 대한유화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꿀뚝에 큰 불기둥이 솟아서 꺼지지 않고 한 10일 이상 이렇게 불이 나서, 우리 울산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했고 걱정스러워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울산 화학공단은 62년도부터 설립해서 그때그때 편리에 따라서 많은 시설들이 그리고 많은 배관들이 설치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게 한 4, 50년 되다 보니까 이 노후화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관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원전이 위험하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화학공단의 위험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 설비들을 교체하는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곳에 어떤 배관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국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울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가겠다 그런 취지에서 된 것입니다. 네, 조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 석유화학공단 이야기가 나오면 시민들이 다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뭐 북한에서 미사일도 쏘고 뭐 이래 하니까 더 불안해진 것 같아요. 예, 지금 휴면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40년이 아니라 50년이 넘은 거죠. 그러니까 60대 초반에 만들어져서 지금 2017년이니까 50년이 훨씬 넘은 거의 내구 수명이 훨씬 지나도 더 지난 이런 이제 이 시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 지하 어디에 묻혀 있는지에 대한 그 도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이런 정말 거의 폭발물에 상응하는 그런 이제 노후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좀 전반적인 이 실태 파악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그럼 그거를 어떻게 그걸 유지 보수로 할 거냐, 교체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고 이제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재정이 확보되면 어디부터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세부적인 계획들이 실시돼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잘 표가 안 나는 공약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실하고 아주 우선순위에서 높은 쪽으로 가야만 되는 그런 공약일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 지하 배관 문제 그리고 노후 시설 문제 이것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안전화하는 그런 공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어떤 배관 이런 부분들은 좀 관리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많고요. 미포 산업단지나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100여 개의 중소업체들이 이제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그때 필요에 따라서 배관을 설치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실태 파악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노후된 관이나 노후된 시설들을 교체하고 수리하는데 정부가 비용을 들여서 앞장서서 울산 시민의 그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제 나서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또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될 것인지 시민들이 아주 궁금해했던 공약 중에 하나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에 대한 공약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공공병원 건립 어떤 내용입니까? 이 공공병원 건립 부분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 울산 시민들이 수건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그런
입니다. 근데 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세 가지의 기준을 정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공공병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사서 때처럼 국가적인 어떤 전염성이 강한 어떤 그런 질병에 대해서 이게 그 공공병원이 나서서 중앙 거점 병원으로서 예방하고 치료하고 또 이렇게 안심해 치료하는 완치해내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울산 시민들이 요구하는 의료 수준에 걸맞는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대학 병원급의 어떤 그런 의료 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우리 울산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있어서 산재나 그다음에 무슨 재난재, 폭발사고 이런 것들 각종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 재난에도 대비하는 울산의 특화된 응급 의료 체계를 갖추는 이 세 가지를 갖추는 병원이라는 측면에서 울산형 공공병원 혹은 혁신형 공공병원을 지향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 교수님. 그런데 지난 정부 때 산재 모병원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공병원하고 일단 같은 병원인 것 같은데 접합점이라든지 차이점 이런 거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신규명 단장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울산의 대부분이 다 그냥 민간 병원들이고 민간 병원이라는 게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공공성을 갖춘 병원의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시민단체들도 요구를 해온 것 같은데 지난 정부에서 이제 그게 산재 모병원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던 거죠. 근데 뭔가 좀 이렇게 방향이 잘못 잡혔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역 거점 병원이 되려면 좀 접근성도 좋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좀 저소득층도 좀 잘 누릴 수 있는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입지도 그렇고 또 그게 어떤 난치성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좀 전문적인 어떤 연구개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니까 처음에 그런 공공적인 성격의 이제 병원으로부터 많이 좀 달라졌고 또 그게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이제 거의 축소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이번에 그 공약을 중심으로 이게 좀 통합되면서 좀 더 제대로 된 그런 공공성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단장님, 그러면은 산재 모병원하고 이 공공병원, 이번 공약의 공공병원은 완전히 다른 건가요? 이 목적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재 모병원의 같은 경우에는 의료 산업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조영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재로 인한 고치기 어려운 난치성 환자를 유치해서 그 사람의 이 치료를 위한 기술을 연구하고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이 의료 기기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치료해 나가는 것을 목적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그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의료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장하는 혁신형 공공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복지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울산 시민들이 편리하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아서 이 암과 같은 4대 질병이 있더라도 외지에 나가지 않고 이곳 울산에서 치료받도록 하자.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에 산재 모병원을 아주 주장하신 분들이 강길부 국회의원도 그랬고 김기현 시장도 그런 이야기 했고 그 이야기들을 제가 돌이켜보면 말이죠. 유니스트에 예를 들어서 산재 사고 났을 때 무슨 우리 인체가 어떻게 잘못됐을 때 그걸 새로 만들어내는 맞습니다. 인공 장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연구 기능까지 포함한 어떤 산재 모병원 이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그런 것도 또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 교수님 산재 모병원과 공공병원
앞으로 지금 공약에서는 공공병원이라고 명칭을 했으니까 어떻게 조율을 해나가야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산재 모병원으로 나타났던 지난 정부의 공약이 이제 그 이전부터 계속 울산 시민들이 주장해 오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던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가게 되면 이제 아주 좀 전문적인 그 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춘 이제 그런 좀 특수한 병원 같은 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의미의 새로운 의료 기술의 발전은 필요하지만 이 한정된 재원을 갖고 우리가 울산 지역의 의료 서비스의 보편성이라든지 공공성을 확대한다라고 할 때 조금 좀 방향이 이렇게 재정립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점에서 되게 흥미로운 거가 이 공공병원 얘기가 나오니까 또 울산 지역의 민간병원연합회에서 우리는 산재모병원을 지지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그 한정된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공공성을 향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데 마치 그게 이해관계에 따라 갈라지는 것처럼 아주 보기가 좀 힘든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공공성을 중심으로 아까 심규명 단장님 말씀하신 그 3대 원칙을 실현한 그 중에 한 부분으로 당연히 산재 문제에 대한 연구 개발도 필요하겠지만 공공성을 저는 제일 중심에 놓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심단장님. 그러니까 산재 모병원을 짓기 위해서는 유치하려면은 그 고용노동부의 예산을 가져와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공공병원은 보건복지부 쪽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쪽에 뭔가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예상하는 그런 그 의료원은 형태는 일산에 그 의료원이 있고요. 거기는 한 500병상 규모로 아주 잘 운영돼서 모범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의 이 예산이고, 지금은 확보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울산에, 20년이 된, 광역시 성격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 하나 없는 울산의 실정을 그 중앙부서나 그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어필하고, 그래서 진짜 울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것들 설득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좀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울산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그리고 울산시와 함께 하나의 목소리로 중앙부처에 이야기하고 또 이걸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봅니다. 네. 일단 그 공약 실천단에서 말이죠. 아주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그 시민들 의견까지 결집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혁신형 공공병원 혹은 산재 모병원에 대한 어떤 그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높지 않고, 이 부분들을 빨리 저희는 알려내고 또 홍보해내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가지고요. 분명하게 우리 울산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외지로 나가지 않고 암과 같은 중대 질병을 울산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산재 환자들의 어떤 연구 기능을 가진 그런 병원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또 다른 공약 중에 한 개가 말이죠. 원전의 안전성 확보인데, 지금 신고리 오륙호기 문제 때문에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활동 중이고 이렇게 한데, 공론화위원회가 활동하는데 지장 안 주는 범위에서 우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이 공약은 왜 만들어지게 됐나요? 원전을 미래의 에너지로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되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안전성이고 두 번째는 경제성이죠. 안정성 문제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원전 관계자들은 우리 한국형 그 원자로가 아주 우수해서 절대 사고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세 군데 이제 그 원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미국 3마일
러시아의 체르노빌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이렇게 세 군데 났는데 이 세 곳 모두가 다 원전 자체의 결함보다도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그 원전 사고가 났던 대형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울산이라고 해서 이런 그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뭐 종업원들이 종사자들이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얼마 전 작년에 우리가 가슴 저렸던 지진이 또 이렇게 날 수도 있고 이런 외부적 요인이 결코 무관하지만 않다라는 점에서 안전 문제를 도의시할 수 없고요. 두 번째 경제성 문제인데 지금 당장 그 돈이 들어가는 문제를 따지면은 원전이 그 경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건설 문제 그리고 건설 사용 후의 폐기 문제 그리고 그 중간에 주민과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은 신재생 에너지보다 오히려 비용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경쟁성도 확보하지 못하다면은 우리가 장래의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고집할 이유만 없지 않는가. 그러면 지금 탈원전을 지금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교수님, 지금 그 원전 이 문제는 아주 그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네. 어느 한쪽으로 뭐 치우친다든지 이러진 않을 거라고 지금 국민들이 일단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2만 명의 국민들한테 이제 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그 뭐 지역, 연령, 뭐 소득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잘 그 대표되는 그런 500명 정도를 선정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달 동안 수기 기간을 갖고 또 2박 3일 합숙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의견을 확인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뭐 이 부분에 전혀 모르다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토론들을 보고 자료를 접하면서 이렇게 이게 참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비용과 안전과 경제성 문제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원전 찬성론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 후쿠시마라는 거는 그건 원전 때문이 아니라 쓰나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된 거고, 그러니까 원전 자체가 이렇게 폭파가 되거나 이제 유출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라는 게 이제 그쪽의 입장이고, 경제성 문제에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왜 원전부터 중단하려고 그러느냐? 신재생 에너지가 확보되면 그거에 맞춰서 원전을 줄여도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의 논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이 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론화위원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거든요. 그 활동 기간 동안에 뭐 토론회라든지 공청회 또 이 시민들과의 간담회 기회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좀 더 심화된 이해가 되고, 그 후에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해보는 그런 작업들이 전개돼서 좀 이런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는 좀 성공 사례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장님. 예. 이거 원전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이 공약은 그 신고리 5, 6호기 그 공론화와 뭐 직결되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연관성이 아주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안전하게 하겠다는 공약은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보관이 있으신가요? 원전 관련 공약은 심플합니다. 그냥 앞으로 지금 당장 원전을 모두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은 가동 연한이 지나면은 연장을 하지 않고 바로 폐로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또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은 좀 더 높여간다. 이런 방향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 원전을 탈원전 간다고 했을 때는 그 방향은 아주 심플하게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리 5, 6호기 이가 문제인데 한 30% 공정이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울산 경제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주민들이 또 반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회위원회가 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내리라고 보고요. 저희 대선 공약 추진단에서는 공론회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뭐 이게 진행하면 진행하는 대로 또 중단하면 중단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원전 이 문제는 이게 따로 또 한프로 또 이제 전번주에 여기서 또 했습니다. 하기도 했는데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요 정도에서 일단 그 마무리하고 또 그 공약 중에 하나가 말이죠. 3D 프린팅 산업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국립 3D 프린팅 연구원을 설립을 하겠다. 맞습니다. 이 공약이더라고요. 뭐 3D 프린팅 아시는 것처럼 이 플라스틱 같은 강화 재료를 소재로 해서 프린팅 기계로 입체적인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은 화학과 조선 그리고 이 자동차가 3대 산업이 주력으로 해왔고요. 주력 산업으로서 울산 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이 프린터, 3D 프린팅 산업은 어느 지역보다 울산에 적합한 업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재가 되는 것이 그 플라스틱 같은 어떤 그런 화학 제품이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물건을 만들면은 그것을 이제 그 자동차든 조선이든 이 제조업체에 납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천의 그 입지 조건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울산에 이런 프린팅 3D 프린팅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울산시에서도 3D 프린팅 산업과 관련해가지고, 그 외국 연구소도 이렇게 분원도 유치도 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 뭐,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립 3D 프린팅 연구원을 여기서 아자 만든다는 건데, 그 다른 어떤 대학이라든지 하고 또 연결도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연계도 중요하죠. 지금 유니스트 내에도 이런 3D 프린팅 이 연구소나 뭐 이런 것들이 책임지고 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관련돼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3D 프린팅 산업이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 비슷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마다 한 2배 이상의 이 성장을 가져오는 분야인데, 우리 한국이, 우리 울산이 거기에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합니다. 한 4% 정도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새로운 분야이고 또 이 시장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그 기업이 하는 것보다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이 시대의 조리에 뒤처지지 않게 이것을 빨리 울산에 정착시킨다면은 3대 주력 산업이 아니라 4대 주력 산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우리의 울산의 미래의 먹거리로서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 교수님, 그 이번 공약은 말이죠. 그러니까 국립 3D 프린팅 연구원 설립. 앞서 또 공약 중에 처음에 이야기한 게 조선해양 플랜트 연구원을 또 설립하겠다는 공약이 또 있었거든요. 연구원이 지금 2가지가 그 공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원이 바로 설립된다고 해가지고 뭔가 산업이 발전하고 바로 이렇게 직결되지는 않겠죠? 아까 우리 신규명 단장님께서 이제 울산의 차세대 먹거리, 미래성장 산업으로 3D 프린팅의 필요성, 또 그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뭐 저는 공감하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 3D 프린팅 산업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아까 조선해양 플랜트 연구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연구원이라는 것의 핵심은 건물 짓고 장비 도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핵심 고급 인력들이 이제 양성되고, 또 양성이 안 되면 외부에서 유치가 돼서 계속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인 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게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화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연구소를 짓는다. 근데 그 연구소를 지으면 건물은 덩그머니 세워질 텐데 그 내용이 중요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특정 대통령 임기 동안에 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가시적인 어떤 성과로는 사실 건물 짓거나 도로 포장하는 게 더 좋은데 그걸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 울산의 정말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한 좀 더 정교한 계획 같은 거, 그 실행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까도 말씀 나오셨지만 지역의 대학이나 민간 기업과 그 협력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연구소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제 그런 의미의 어떤 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 좀 같이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네. 그 정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계속되어 가던 어떤 사업들이 중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연구원들도 네. 혹시 다음 정권에서 반대 쪽에서 정권 잡는다든지 했을 때 이게 뭔가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 공약을 실천할 때 예. 정말 그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그런 추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울산시의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네. 또 이제 울산시뿐만 아니라 울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울산시의 태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이 대선 공약이라는 것이 어차피 이제 집권당에서 그 주장을 했고 또 집권당에서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앙 그 부처와의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그 국회 해당 부처와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여당이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우리 울산시의 경우에는 이거 그 중앙부처 연결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 것처럼 그 SOC 예산이 이제 뭐 전에 그 삭감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국책 사업은 여당만으로 할 수도 없고 야당만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야 이 울산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국책 사업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울산시가 지금까지는 그전 정부까지는 뭐 혼자서 우리가 없어도 어떻게 뭐 좀 가능할 수도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저희 민주당과 함께 정말 그 머리를 맞대고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예. 여러 가지 울산과 관련된 공약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공약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울산시와의 어떤 관계도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결국 울산시가 울산 시민들을 어떤 대표해가지고 예. 중앙정부에 예산을 따내고 이래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럼 결국 민주당 울산시당은 거기에 어떤 보조 역할을 한다든지 예. 다른 측면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울산시와의 관계가 좀 껄끄러운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8개 대선 공약 중에서 한 5개 정도는 울산시에서 제안한 것을 우리가 이제 울산시의 입장을 타당하다 해서 이제 공약으로 넣어서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는데 다만 문제는 이제 아까 우리가 짚어본 원전 문제 그리고 산재모병원 혁신이 공공병원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와 어떤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저희가 이제 울산시의 협의체 이런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약 단위별로는 해당 공무원들과 저희 이제 분과위원들 간의 접촉은 있는데 큰 틀에서 같이 이제 논의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울산시도 이제
좀 자존심 자꾸 세우지 말고 정말 울산 시민을 위하는 그런 자세로 저희하고 머리를 맞대고 언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조영지 교수님, 그 민주당 울산시당의 대선 공약 그 실천단의 제의 말이죠. 네. 울산시에 했다는 그 네. 제의에 네. 관련해서 그 언론 보도된 거 네. 보셨죠?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참 되게 좀 한편 우려도 되고 걱정이 되는 거가,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 울산시당이 이제 울산시랑 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자,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울산시는 물론 뭐 협력은 하되, 그러나 또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협력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뉘앙스의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또 그 직후에 자유한국당 울산시 의회 의장단에서, 그러니까 과거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대통령 공약, 그러니까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또 산재무병원 건립, 방부대 안각화 보존 방안, 이것을 문재인 정부한테 이행을 요청하는 또 이런 뭐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해석하기로는 지금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이게 당들끼리의 어떤 주도권 다툼 비슷하게 비춰지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굉장히 그 규모가 큰 중요한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그런 사안들이고, 시하고 이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다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야만 되는 사안들인데, 이제 그걸 놓고서 이렇게 서로 그 좀 모양이 안 좋은 경쟁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단장님. 예. 지금 조 교수님 말씀 그 좀 아프게 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 민주당 지금 여당이지 않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과 울산시가 뭔가 그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갈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요. 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여지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어느 것이 울산 시민을 위하고 울산의 발전을 위한 것인가를 저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정말 어떤 행동이든 어떤 거기 그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 울산 시민을 위한 행동이라면은 저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울산 시민들이 발전을 하는데 그 부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울산시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런 진지한 고민들이 된다면 울산 시민의 발전을, 울산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진지한 고민이 된다면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민주당 시당에서 울산시에 그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울산시의 어떤 답변을 받고 또 발끈해가지고 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니까 또 울산시에서 또 그게 아니다 하고 또 그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들이 말이죠. 시민들은 아주 우려스러워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제 이거 조금 다른 건데, 이제 정책위원회가 있고요. 이제 어쨌든 대선 공약 추진단인데, 이제 다른 분야에 있는 그런 갈등들이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저희 대선 공약 실천단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 우려사항, 그 두 가지 이제 그 이견이 있는 부분을 빼고는 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좀 진짜 울산 시민을 위해서 울산시가 전향적으로 좀 태도를 변화를 좀 해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네, 조영지 교수님.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감한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볼 때는 정치적일 수도 있고 내년 뭐 지방선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공약 하나도 지금 현재 대통령이 내건 그런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약간 뭔가 느낌이 온도차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시는 네. 시대로, 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좀 아픈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예, 예, 네. 예. 사실 저는 내년 지방선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방선거와 지금 개헌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 아주 연방 국가에 준하는 지방 분권을 포함시키겠다. 이제 그런 걸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지자체의 권한이 더 강화되고 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이 대선 공약의 이행이 용이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이런 큰 국가의 방해에 걸려 있는 것을 두고 이제 시나 또 이 정당들이 협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통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통 예.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시행해 가도록 하고 예, 맞습니다. 또 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조율을 통해서 힘을 합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물론 이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선택을 하셨겠습니다만 또 그것과 또 뭐 자유한국당이나 또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다른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열린 자세로 이런 그 개헌까지 염두에 둔 그런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좀 같이 노력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말이죠. 예. 울산의 대선 공약을 두고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그에 따른 어떤 앞으로 실천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지의 이야기도 듣고 또 문제점들 조금 전까지 아주 치열하게 좀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눠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조 교수님, 오늘 주요 공약들을 쭉 들어보시고 아쉬운 점도 지적하시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꼭 이 공약 실천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뭐 다 필요하고 우리 울산을 위해서 반드시 이행돼야 될 공약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걸 추진하기 위한 힘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시나 다른 자유한국당하고도 협력하고 또 다른 정당하고도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이 방구대 안각화 보존 방안 같은 경우에 그게 지금 계속 표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핵심은 결국 울산 시민들의 물을 확보하는 문제하고 이제 보존 방안하고가 상충되는 부분인데 이런 건 결국은 대구 경북하고의 이 지자체 간의 조율의 문제, 그다음에 그거를 중앙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조정해 주는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집권 여당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 대부분의 공약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5년 동안 확실하게 완성될 수 없는 공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이제 울산 자체의 그 혁신 역량을 키워가면서 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뭐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시켜서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것들의 힘을 모아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도 계속 좀 염두에 두시고 이행을 추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신기병 단장님. 예. 네. 공약 이렇게 설명하러 예. 나오신 건 참 좋은데, 예. 이런 좀 아픈 지적들도 꼭 예. 받아들여서 예. 좀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예. 네. 예. 예,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예. 이 공약들을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일어나겠다. 예. 좀 각오를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그 전에 우리 조영기 교수님 방구대 안각화 말씀하셨는데, 방구대 안각화 문제는, 사실 저희가 대통령 되기 전에, 우리 문재인 후보 시절에 한번 방구대 안각화를 방문은 해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끔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송영길 의원이 왔을 때도 방구대 안각화를 모셔가서 실태를 파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북부인 방구대 안각화는 울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전국의 중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풀어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제 대선 공약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저희가 대선 공약 실천단을 꾸렸습니다만은 우리 대선 공약 실천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울산 시민들이 함께 할 때 이게 하루라도 빨리 실행 가능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 시민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반드시 대선 공약들이 실천되어서 우리 울산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심규명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대선 공약 실천 단장과 그리고 조형재 울산대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 대선 공약들이 예. 모두 다 예.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JCN 시사토크 울산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지역에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서 실천 방안을 살펴보고 방향을 제시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지역 균형 발전을 약속한 만큼 이번 정부에 거는 울산 시민의 기대가 큰데요. 대선 공약이 흑공약이 되지 않고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대선 공약 실천단과 울산시가 정치적인 계산 없이 시민들만을 위해서 손발을 맞춰 나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JCN 시사토크 우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